안녕하십니까.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을 강의하게 될 김동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수업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아마 1차 시험을 끝내고 2차를 새롭게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 전부터 2차를 쭉 준비해 오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중에는 법을 전공한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어쨌건 누구에게나 이 행정쟁송법은 좀 부담스러운 과목입니다. 우리 민사법 같은 경우는 일반인의 삶을 다루기 때문에 좀 친숙하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할 때는 좀 들어본 말도 더 많기 때문에 접근할 때 좀 부담이 덜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행정법은 행정이라고 하는 특수한 영역을 다루죠. 그러니까 좀 낯선 영역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접근할 때 좀 부담스럽다. 자, 이런 부담스러운 과목을 여러분은 일정 기간 공부해서 아무튼 고득점을 해야 되는데요. 남들보다 아주 월등히 뛰어난 고득점은 그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긴 또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남들만큼의 그래도 합격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정도의 이제 고득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 또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니까요.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행정쟁송법은 암기 과목이 일단 아닙니다. 암기는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그래서 쟁송법이 먼저 이해 과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본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암기를 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답안 구성에 맞추어서 논리적으로 잘 써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고득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때그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명심하면서 잘 따라오면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한 이 시간과 잘 어우러져서 점수로 이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OT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를 볼 건데요. 행정의 기초적인 가장 기초적인 모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 구성과 그 작성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행정쟁송법에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우리 민사 같은 경우는 일반인과 일반인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행정 같은 경우는 행정이라고 하는 게 법의 집행입니다. 법의 집행이기 때문에 집행을 누가 합니까? 당연히 우리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이런 권력기관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국가나 지자체와 그 상대방인 국민이 등장하는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법을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 일단 뭐 한다? 집행을 한다. 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작용을 권력 작용과 비권력 작용으로 나누었는데 아무튼 자, 이런 집행하는 과정 중에 우리 국민이 뭔가 좀 잘못된 집행 아니면 제대로 되었을지라도 뭔가 부당한 이런 집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기관이라고 하나 행정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국민은 뭘 한다? 자신의 어떤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이 권리 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해 둔 제도가 뭐냐면 쟁송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쟁송. 이 다툼이 있을 때 뭐 하는 거? 그 다툼을 해결해 주는 제도. 이게 바로 쟁송 제도예요. 자, 이 쟁송을 우리가 풀어보면 소송으로 다툼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런 기본적인 그 그림을 좀 더 펼쳐서 한번 다시 순서대로 보면요. 먼저 국가 등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처분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우리 국민은 뭘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으려고 한다? 쟁송 제도를 통해서, 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자, 우리 행정에 있어서 이 쟁송은 두 가지 종류의 쟁송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요. 행정소송,
이 행정소송은 법원과 관련된 쟁송제도죠. 소송은 기본적으로 소송이란 말이 붙었을 때는 법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법원과 관련된 쟁송제도. 행정심판은요, 행정부와 관련된 쟁송제도입니다. 자, 법원이 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알겠는데 행정심판은 왜 도대체 두고 있는 것이냐. 그 두고 있는 이유는 크게 주된 이유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는 첫 번째 이유는 자, 법원의 이 업무 있죠. 과중한 그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만약에 행정심판이 없고 행정소송만 있다면 그죠? 이 전국의 모든 분쟁이 이 법원에 몰리겠죠. 그러면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전문 분야니까 그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한번 이걸 판단해보고 이 잘못들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자라고 해서 자, 이걸 두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첫 번째 이유는 법원의 이런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걸 두고 있다. 두 번째는 제가 바로 언급했습니다. 이걸 두고 있는 이유는 우리 행정부가 자기들이 했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또 잘못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걸 한번 판단해보고 실제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을 모하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자,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행정심판. 자, 예를 들어보면 광역시장이 어떤 면허를 취소했다 칩시다. 어떤 면허를 취소를 했다. 그러면 자, 이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상대방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겁니다. 그러면요, 이것도 마치 재판처럼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일정 기간 이렇게 심리를 한 다음에 우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겠죠. 재결이라는 것을 합니다. 재결이라는 결정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상대방이 아니 왜 판단이 이러냐라고 해서 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할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법원을 통해서 자, 권리 구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처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행정심판 다음에 행정소송,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소송과 관련해서는 우리 신급 구조가 3심까지 있죠? 1심, 2심, 3심. 네, 이런 신급 구조 있다는 거 우리 아는 거니까. 그러면 행정심판과 소송의 관계인데 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건 선택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자, 기본 모습은 이렇고요. 이제 답안입니다. 여러분 답안 구성은요. 이게 가장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논점 정리하고 관련 학설 판례를 여러분이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제시된 문제, 자, 그 사안에 적용을 하고 마지막에 그것을 해결한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논점 정리는 여러분 그 제시된 문제에 쟁점이 있죠. 쟁점을 여기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이 논점 정리 부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올 내용들이 달라지겠죠. 그죠? 네. 출제위원들은 사실 여러분이 앞부분에서 정리한 거, 써놓은 거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와 관련된 학설이나 판례를 좀 소개하고요. 학설하면 여러분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간단히 소개하고 중요한 것은 관련 판례가 있다라고 하면 판례를 여기다 적는 겁니다. 판례는 역시 이제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 사안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하고 어쨌건 모든 문제의 결론은 꼭 있어야 되겠죠. 제시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답안을 쭉 작성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논리입니다. 논리.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쟁점 정리 부분에서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막 쭉 이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용 구성을 해놓고
정작 마지막에 와서 적법을 전제한 결론을 내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감점 요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적법을 전제로 하는 손실보상으로 마무리한다. 이것은 지금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제도를 이분이 수험생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으면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교재인데요. 우리 교재는 13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각 챕터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이 13개의 챕터를 우리가 40회에 걸쳐서 공부를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40강 기본적으로 약간 플러스 될 수도 있습니다. 1강부터 25강까지는 이론입니다. 26강부터 40강까지는 문제풀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1회부터 40회까지 정말 저와 함께 열심히 수업을 들으시고요. 여러분 이 수업 들으실 때 여러분 복습할 거 아닙니까? 네, 복습하실 때 중간에 그 단원별 문제 있죠. 단원별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1강부터 25강까지가 이제 이론인데 이론만 하지 마시고 복습할 때 뭐까지 해라? 여러분은 일단 네, 문제까지 같이 간단하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이제 주관식이기 때문에 많이 써보셔야 돼요. 저기 26강부터 문제풀이 할 때 당연히 또 많이 써볼 겁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써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이제 한층 여러분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자주 반복하셔라. 자주 반복하시고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고 떨리겠지만 이거 남들도 하는 건데요. 하다 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자신감도 더 생기고 점점 그렇게 멀어 보였던 목표가 점점 현실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1강부터 40강까지 쭉 할 때 한 강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같이 간다, 발맞춰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